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B급 며느리의 주인공 김지영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어요. 2019 허리케인 어워즈에서 두 분 베스트 커플상 수상하셨는데 트로피 잘 가져가셨어요, 되게? 아, 무게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진짜. 아니, 우리 진영 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안고 오랜만이야, 가더라고요. 상이. 상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받았어요, 제가. 아, 그래요? 그쵸? 언제 이후로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마지막 상은 고등학교 때 받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네. 예. 유현상 형님은 자주 받으셨죠? 뭐 네, 요즘에 많이 네.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뭐 내년에 혹시 받고 싶은 상 있으시면? 저요? 저 책 100만 권 팔고 무슨 골드 트로피 이런 거 받고 싶네요. 책 100만 부요? 제 남편이 10만 부 팔면 저한테 절한대요. 요즘 책 100만 부 나가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예. 그러고 싶어요. 아니, 왜요? 이거 가능하죠. 우리 진영 씨 네네. 같은 경우는. 예. 유현상 형님 혹시 뭐 저서 있으세요? 네, 그렇죠. 아 있으세요? 오, 책 쓰셨어요? 네, 꿈을 향해 소리쳐라는 아.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냥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의. 예. 청춘 응원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 책이 있었구나. 올해 이제 엿새밖에 안 남았는데 두 분 뭐가 가장 기억 남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네. 2019 허리케인 어워즈에서 커플상. 아. 예. 뭐 더 이상 안 해. 왜냐면 생각지도 않은. 네. 내년에도 이제 꼭 받고 싶어요. 예. 그래요. 네. 김지영 작가는 아, 저는 올해는 진짜 일신의 변화가 많았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고 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출간되기도 했고 이렇게 고정으로 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방송인이 됐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정말 변화가 많은 한 해였어요. 저는. 그래요. 내년 2020년에는 더 번창하시길.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줄여서 우사달. 오늘 토론 주제는요. 이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산후조리 해주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산후조리를 받는다? 아니다. 못하겠다. 조리원에서 받겠답니다. 이가야 아나운서와 김선달 PD의 목소리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4년 차로 내년 3월 초에 첫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임신을 하고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께서 내게 전화를 하셨다. 얘야, 혹시 조리원에 들어갈 거니? 요즘 조리원 비용이 많이 비싸다던데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집에서 해줄게.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듣기만 했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요즘엔 보건소에서 조리원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하시기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안 그래도 멀리 떨어져서 살아서 너네 자주 오지도 않잖니. 이 김에 나도 애 실컷 좀 보자.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래봬도 애들 진짜 잘 키운다. 우리 형제만 셋 아이가 셋. 야, 아들 셋 키우기 진짜 어렵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주변에 들어봤더니 시어머님과 지내기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랬더니 에이,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자기도 알잖아. 그리고 얼마나 좋아. 가족이 돌봐주고 돈도 아끼고. 내가 괜한 말을 꺼냈다 싶었다. 남편과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산후조리는 그냥 조리원 가서 편하게 받고 싶다. 네. 자, 아내는 애 놓으면은 조리원 가서 받고 싶다. 남편은 엄마 말씀대로 엄마가 와서도 하면 좋지 않냐 이런 거예요. 김지영 작가 네. 어때요? 예비 엄마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까? 이게 옛날에 그 어머니들 보면은 막 임신했을 때 막 내가 딸기가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안 사줘서 막 그게 한이 됐다 이런 얘기 어머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먹고 사는 고민하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저희 세대 산모한테는 이 산후조리 문제가 임신의 과정 중에 가장 한으로 남는 기억 같아요. 그래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내 몸이 편하지 않게 보내야만 하는 그 산후조리 기억?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지현 작가는 그러면 산후조리 할 때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원래 친정 엄마가 해주고 계셨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하도 막 성하셔서 저는 중간에
2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대전으로 이동을 해야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가 하도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막 우기셔서 아기를 안고 시어머니 계신 대전으로 내려가 갔는데 저 가면서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갔죠. 오늘 하실 말씀이 많겠네요. 정말 많아요. 저 어제 꿈도 꿨어요. 진짜 이때. 울산 아침에 청취자 오늘도 댓글창이 무척 뜨거울 듯. 조금 전에 저희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울산 아지매님께서 벌써 뜨거울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셨고 절도반지님께서는 오늘도 전쟁각이다. 꽃사랑님 오늘 주제를 보니 유연상 타임 기대가 됩니다. 유연상 타임 없습니다. 예. 분발해 주십시오. 예. 한 청취자께서도 벌써부터 뭐 뜨겁게 문자가 보내주고 계십니다. 무조건 거절하세요. 시어머니가 감정이 상한다 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김지영 작가 얘기대로 저 시어머니의 애 손자 돌봐주는 거 하지 말아라. 예. 네, 이거 서로를 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사달 우리 사회 달라졌어요. 토론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후조리 해주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산후조리를 받는다? 노 아니다. 조리원에서 그냥 혼자 받겠다입니다. 유현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문제는 시어머니의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좀 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진영 씨, 시어머니하고 산후조리원하고 네. 누가 아기를 더 사랑하고 예뻐해 줄까요? 당연히 시어머니시겠죠. 그건 얘기 오늘 끝 그냥 끝. 할 필요 없어. 예. 할 필요 없어. 벌써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보다는 그 할머니가 더 그렇죠. 사랑해 줄 것이다. 더 그러니까 예뻐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아끼고. 말아라. 시어머니한테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산모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후조리는 아이를 낳은 산모의 산후 증상을 돌봐주는 건데 당장 지금도 아기를 누가 사랑하냐 이걸로 지금 산후조리를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결정하는 거잖아요. 산모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게 산후조리인데 시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산후조리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어머니의 산후조리는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요즘 바쁘시잖아요.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네. 오늘 끝나고 제가 선생님 차 운전해 드릴게요. 집까지. 어때요? 저 좋은 마음에 하는 건데.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네. 고생했으니까 네. 저 집에 갈 택시비 좀 주세요. 좋아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이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뭔가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어 줄게 하고 접근을 하면 진짜. 일단은 호의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 사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그 정도로 나랑 친하지도 않으면서 잠깐만요. 그러면요. 뭔가 제가 불편한 거죠. 시어머니들이 걱정하는 네. 제가 메모를 조금 해봤어요. 네네. 네, 시어머니 이거 시어머니 마음입니다. 네. 산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네.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지고 모든 사고를 비관적, 부정적으로 네네. 보고 하게 되며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으로 자책감을 갖는다. 네. 이건 이제 저 시어머니 생각이에요. 그리고 심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께서 꼭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제가 겪어본 사람으로서 산후에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자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1달에서 2달 정도 몸에서 계속 출혈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멈추지 않는 월경을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가서 2달 동안 겪는 거예요. 일단 첫째는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갓 출생한 신생아들은 1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해줘야 돼요. 계속 배고파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엄마들이 아기 그 신체 리듬에 맞춰서 계속 젖이 돌기 때문에 계속 새는 젖 때문에 옷이 계속 새요. 벌써 듣기만 해도 불편하시죠? 계속 헐벗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엄마들이 속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지금 그걸 시부모님과 시아버님이 계시는 그 시댁에 가서 그런 상태로 산모들이 지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벌써 불편하시죠? 그리고 선생님, 산후 우울증이 왔다는 거는 이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겪는 증상인데 우울증에 겪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이유 없이 울거나 그렇죠. 이유 없이 누군가한테 감정을 해소해야 되는데 시부모님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인가요?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자, 이현상 타임이 지금 3시 19분 만에 벌써 온 것 같아요. 지금 김진영 작가가 이 산후조리의 대상이 과연
며느리냐 아니면 손자 손녀냐. 사실은 정답이 뭐예요? 제가 정답. 겪은 바로는 사실 시부모님이 그 갓 태어난 손자를 너무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를 하지 못하시는 게 정말 컸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힘들 때 당연한데 힘들 때 저 어머님께서 수고했다, 뭐 예쁘다, 응? 위로도 해주고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근데 선생님 호의라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했을 때 또 상대방이 저는 그게 불편합니다라고 했으면 거둘 수도 있는 게 저는 호의지 그렇지 호의에 않은 대해서 명령이죠. 7300님께서 이런 문자를 적절하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유현상 씨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수발을 받아야 하는데 장모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유현상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죠. 돈 캐요? 아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이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헐벗은 상태로 지내하는 산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끊임없이 팬티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데 장모님 집에서 그 병간호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체 일부가 끊임없이 노출돼야 하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시는 집에서 내가 엉덩이에 난 종기를 치료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런 상태라도 괜찮으세요? 장모님한테 수발 받는 게? 그냥 엄마 집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병원에 있거나?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진영 씨 제가 하나 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 진영 씨는 그러면 산후조리원에서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저는 이제 병원이랑 연계된 산후조리원이어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50만 원 선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일주일에 100만 원 이 정도 했어요. 근데 50만 원에 있었다고? 네. 좀 이상한 데 있었구나. 경비 얘기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것도 그때 뭐 저 진영 씨가 일을 좀 경제적으로 좀 풍족했을 때 아니 저희 신혼 때 많이 가난했죠. 그러니까 네. 시부모님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진짜. 아휴, 그러니까 누워버려야 되겠다. 나. 시어머니 저기 매트리스 미리 긴급 투입주하는 거. 유현상 타임이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현상님은 두 아들분들 산후조리 어디서 하셨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뭐 집에서 그러니까 누가? 우리 어머님이 예.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친할머니가. 네네네. 그때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분란 같은 건 없었고요. 전혀 없으셨다. 네, 전혀 1049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1049님 저도 산후조리를 시어머니한테 받았는데요. 정말 그렇게 가시방석이 없었어요. 그렇죠. 미역국도 무슨 사골 고아놓은 듯한 솥을 끓여놓으시고 그러니까. 입맛이 너무 안 맞아 그것도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모유 수유를 해서 돌아서면 허기가 지는데 음식은 입에 안 맞고 너무 불편했어요. 김지영 작가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네요. 사실 저는 뭐 불편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사실 얼마나 고생스러워 누군가 수발을 든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제가 너무 불편한 마음이 크니까 고마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네. 이게 서로한테 너무 안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고마운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네, 너무 내가 불편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거고요. 네, 그렇죠. 또 반면에 이런 문자 2386님 이건 여자분이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받아들이기 나름 같습니다. 꼬아서 보면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에 안 들겠죠. 제 아내도 시어머니인 제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매일 미역국 끓여 오시면서 챙겨주시고 산 바라지 하셨어요. 물론 속으로 불편했다 말을 못했다. 전제 조건을 달면 끝이 없고요. 여자분이 꼬아서 보면 모든 게 불편하죠. 저는 이런 식의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 며느리들 보고 왜 참지 못해? 왜 웃으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애초에 며느리가 거부의사를 보였을 때 저는 너무 불편하고 제가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도대체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 문화가 대체 뭐죠? 저는 이게 며느리가 그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불편을 끊임없이 며느리한테 감수하라고 하는 이런 가족 문화는 저는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불편을 참으라고 하죠? 애초에 불편하지 않게 해도 될 텐데. 오늘따라 이 진영 씨가 좀 이상하게 보이네. 제가 정말 이 문제에 쌓인 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많이 쌓였냐면 제가 이 얘기는 아예 책에도 못 썼어요.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아니 그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지 말고 네.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예쁘고 그래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 그거 모르세요? 그리고 꼭 나는 불편해. 난 이래서 싫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선생님.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내가 팬티를 내리고 있어 하면 왜 그 팬티를 기분이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아니 아이는 젖을 먹어야 하니까요. 무슨 며느리는 아이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계속 상의가 노출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순간이 너무 사실 수치스러웠어요. 누가 본다고 그 뭐 꼭 뭐 상의가 노출되고 뭐가 노출돼요? 아 이건 며느리분들이 문자로 좀 경험담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 수유할 때 옆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거든요. 그 몇 분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저 경험담 자기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5637님. 저희 시절에는요 산후조리원도 없었지만요. 저는 시어머니가 한 달 동안 산후조리 해줬어요. 조리 잘해야지만 나이 들어서 아프면 안 된다면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께 감사드려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읽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산울님 나 어떻게 듣겠습니다. 유현상 씨 지지 문자가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유현상 씨 좀 도와주십시오. 산울님 노래처럼 예비 엄마들이 나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아기 수유할 때 시어머님이 불편하다는 김지영 작가 말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5511 청취자인데요. 시어머니는 여자 아닙니까? 왜 애 안 낳아본 여잔가요? 시어머니는 그런 거 다 초월한 분이 아닐까요? 며느리가 세상을 덜 살아봐서 그런 겁니다.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그러신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치심은 며느리가 느꼈다니까. 그럼 애 낳은 여자는 수치심이 없습니까? 그럼 아이 뭐 낳은 아이 아빠들은 다 서로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이 다 서로 터놓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네. 이건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문제예요. 네. 김태양 청취자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세요. 저 시어머님이 조리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제가 어머님을 조리해 드렸습니다. 아기 안아주시다가 손목 나가셔서 에휴. 보통 김영희 작가님 네. 아기 낳으면 산후조리원 가면 보통 얼마나 있어요? 보통은 2주 정도가 기본 그 있는 예, 코스죠. 2주 기본이. 네, 2주가 기본.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서 조리하면은요. 집에서 조리하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뭐 한두 달 이렇게 스케줄로 봐주려고 하세요. 예. 이제 김태양 청취자께서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아기 돌봐주다가 손목이 나가셨다네. 그래서 사실은 시어머니 조리를 해드렸다. 또 수다쟁이 청취자. 딸 없는 시어머니가 딸 키우는 재미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게 아니실지 마음 편하게 조리원 2주 다녀와서 그 후에 시어머니한테 봐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유현상 씨? 괜찮은 아이디어 네, 같은데?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주 정도 이렇게 조리원에서 가 계신다 그랬는데 한 1주만 조리원에 있고 친정집에 한 3일 그다음에 시어머니께 부탁해서 3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평하게. 아니 선생님 아까는 집이 제일 편하다며 며느리도 자기 집에서 그냥 아니 진영 씨가 하는데 불쌍해서 그런 거 지금 일은 아이 나온 거라니까 저를 지금. 불쌍해하실 필요 없고 왜 저는 이게 아이를 낳은 산모를 위해서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 원하는데 지금 다 조금씩 구미에 맞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조리인가요? 하여튼 김지영 작가는 산후조리의 대상은 아기보다는 산모죠. 엄마다 산모다 네. 이렇게 방점을 찍는 것 같고 유현상 형님은 아기를 손자나 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랑과 호의를 베풀고 싶어하는 그렇죠. 어른들의 마음을 왜 이해를 못 해주느냐 이 지점에서 두 분이 지금 상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사달 토론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후조리 해주겠다는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받는다? 아니다. 혼자 조리원에서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가족관계 회복 프로젝트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우사달 유현상 씨와 김지영 작가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요. 산후조리 해주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산후조리를 받는다? 안 된다. 조리원에서 그냥 혼자 받겠답니다. 자 청취자 문자 몇 분 또 소개해드리고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64님 운전 중에 신호대기하다가 문자 보내는 건데요. 대부분 시어머니들은 애초에 산모의 몸보다는
태어난 손주 젖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서럽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나서 울컥하네요. 9264님 아마 엄마신 모양인데 무슨 어떤 부분입니까? 뭐 이때 대부분 수치스럽다, 이제 서럽다 이런 말씀이 어떤 건가요? 끊임없이 내가 신체가 노출된 걸 누가 지켜보는 그 경험이나 또 이때는 산모들이 먹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뭐 빨리 좋아져야지 이러면서 주지 않아요. 너 이거 먹고 젖 돌아야지 이러면서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젖을 만드는 존재로 이렇게 내가 뭔가 추락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사실 이때 산후 우울증이 정말 저도 겪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우울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 망상일 수도 있는데 저때 산모들의 저런 생각이 하여튼 9264님은 김정 작가의 보충 설명처럼 네 저도 저거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8253님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께는 창피하고 조리원에 생판 남한테는 안 창피합니까? 시어머니가 남만 못합니까? 유현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아이 젖주는 거 네. 그건 창피하고 조리원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거하고 그 어떤 게 더 근데 조리원에서는 누가 내 젖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않거든요. 다 각자 자기 아이 젖주고 선생님들도 와서 불편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들어주지 와서 젖 떨어야지 하면서 입에 뭐 넣지도 별로 않고 보니까 아까 앉아계시지도 50만 원짜리 않으세요. 갔잖아요. 별로 안 좋은 데 가가지고 네. 별로 안 좋은 데 가가지고 자, 5725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리고요.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시댁 친정 부모님들 누구든지 애들을 돌봐준다면 무조건 맡기는 게 답인 듯입니다. 왜냐고요? 부모님들 안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렸을 때 같이 지내야 커서도 가족입니다. 5725님은 뭐 예. 아마 외로운 그런 상황이셨던 모양이죠. 아주 따뜻한 분이시네요.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청취자 한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면요. 서울 사는 그냥 40살 아줌마예요. 40살 아줌마. 예. 네. 자, 지금까지 쭉 듣고 계셨죠? 너무 화가 나서 죽겠어요. 어떤 부분이 화가 나시는데요? 그 아저씨, 유현상 아저씨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뒤에도 누워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네? 화 푸세요. 자, 얘기하세요. 막 두 분이서 얘기하시는 거 듣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혼자서 계속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가야 돼요?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받아야 돼요? 산후조리원 가야죠. 그래서 이제 유현상 씨 얘기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난다.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산후조리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정말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이 산후조리를 받는다는 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네. 뭐 몇 가지 이야기를 어떤 점에서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이제 남편이 산후조리원 비용도 들고 우리 엄마니까 아무래도 편하게 해줄 거다. 그 얘기로 되게 옥신각신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 엄마도 아닌데 어떻게 차라리 그냥 산후조리원 가겠다 그랬더니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거기서 내 자식처럼 이렇게 봐주지를 않으신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받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랬더니 정말 미역국을 저는 살다 그렇게 맛없는 미역국을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근데 그걸 먹을 만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무슨 잔칫날 하듯 그런 미역을 사갖고 오셔서 미역도 너무 질긴 미역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미역을 가지고 사갖고 오셔서 한 솥을 끓여 놓으시는데 정말 미역 맛이 안 나고 아무 맛도 안 났었어요. 매 끼마다 고역이셨겠네요. 그 미역국 드시려면. 처음에는 한 그릇을 그래도 어떻게 하든 저는 모유 수유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젖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먹기는 먹었는데 먹을수록 정말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 음식이 안 넘어가는 음식을 저는 처음 받아 먹어봤어요.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 받으신 기간은요? 기간은 원래 6개월로 정해 놨었는데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서 몸 다 풀린 것 같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제가 좋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 없는 신랑은 또 그러더라고요. 애 엄마가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간에서 얘기를 또 똑바로 안 해서 정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리고 시어머니니까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하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훌떡훌떡 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너무 어떤 민망하더라고요. 청취자께서는 생판 모르는 산후조리원 앞에서 모유 수유하는 것보다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분들은 안 괜찮지 보면 않냐. 그만이잖아요. 안 보면 이제 모유 수유 끝나면 이제 그분이랑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끝난 건데 시어머니는 계속 그걸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 신혜경 씨, 네, 저 유현상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한번 네네. 여쭤볼게요. 그 준영 씨한테 제가 좀 물어봤던 건데 시어머니하고 산후조리원하고 지금 비교를 한다는 게 나는 진짜 화가 나네요. 진짜 누가 더 누가 아기를 누가 사랑하고 아니죠. 아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끼는 거는 아끼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저 미역국 있죠, 아껴서 미역국. 산후조리를 해주시는 거랑은 그거는 다른 거예요. 아니요, 그 미역국이요. 지금 미역국 말씀하셨는데 요즘 자기가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참 뚜렷하신 분 같은데 그러면 그 시어머니께 이게 나도 입에 안 맞으니까 좀 이렇게 좀 그걸 해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이상하신 제가 분이네.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며느리라도 이렇게 지금 그 왜 시어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예. 자, 그러니까 아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딸처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나 봐요. 그죠? 예. 자, 우리 서울의 40살 아줌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전화 주셔가지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오빠 너무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안 좋아요? 네. 유현상 씨는 안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애경 씨. 무슨. 애경 씨 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청취자 한 분하고 그러니까 김진정 작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네. 이게 말씀을 불편한 게 있고 원치 않는 게 있어도 말씀을 드리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며느리가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산후조리 하러. 시어머니가 고생하시고 힘들고 뭐 나를 생각하고 다 떠나서 분명히 불편할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걸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며느리들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아니 조금 전에 유현상 씨가 이제 김진정 씨하고 또 청취자분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불편한 게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미역국 이렇게 좀 끓여서 이렇게 말로 좀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데 뭐 김지영 작가도 그렇고 조금 전에 청취자분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절대 안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저희가 잊지 못하는 경험이 처음에 시댁에 가서 제가 밥을 먹는데 사실 저희 친정이랑 시댁이 요리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저희 집은 되게 슴슴하게 먹는 스타일이고 저희 친정은 되게 짭짤하게 음식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음식을 해주시고 맛있지 막 이러시는데 제가 제 입엔 안 맞는데요 이랬더니 정말 어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또 얘가 그렇게 무슨 소리야, 저 대화를 이런 나누니까 느낌으로. 그렇지 좀 지혜롭게 그것도 좀 남편을 이거 통해서 제가 애교 부리면서 얘기를 안 아니 하게 그리고 좀 만약에 이게 싱겁다 그러면 저쪽 가서 소금 요렇게 해서 조금 요렇게 치고 그리고 참 맛있다 이렇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아니라 며느리들한테 그러고. 끊임없이 처세술을 강요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내 한몸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에서는 그냥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고 저는 그 부분 제발 존경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자, 또 문자 워낙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승희 아빠님께서인데 저는 산후조리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와이프 산후조리 잘못해줘서 정말 미안한데요. 시대가 변한 만큼 산후조리도 전문인들한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지금 어머님들은 아직도 많이 아파하잖아요. 돈이 들더라도 저라면 돈을 보태서 좋은 곳으로 산후조리원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져야 아이도 사랑을 받습니다. 이건 뭐 김희정 작가한테는 물어보나 만한 거고. 아니 뭐 유현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괜찮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태어나. 잠깐만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응? 지금 유현상 타임 좀 아까 19분부터 와가지고 오늘 아니. 갈팡질팡을 너무 많이 아니. 하다가 완전히 지금 이제 김희정 승희 작가한테 아빠, 빠졌어. 저 보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저라면 돈 보태도 좋은 곳으로 보내. 그리고 시부모님이 산후조리 해주셔도 돈 드려야 돼요. 그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뭐 수고비 나중에. 뭐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이게 결코 사실은 그렇게 생각같이 그렇게 공짜가 아니에요. 어머니 부모님이 고생하셨어요. 해주신- 그렇지 그렇죠. 빈손으로 그냥 제 친구도 돌아가시게 100만 할 원 수는 드리고 없잖아. 했어요. 사실은 더 많이 드렸어요. 조리원보다. 왜냐면 고생스러운 거 아니까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산후조리원 누군가에게 가세요. 식사를 해서 같이 가세요. 네. 보살펴주고 그게 어디. 아니 그래 가시라니까 무슨 뭐 다른 얘기. 아유 유현상 씨 지금 토론하는데 그렇게 아니, 뭐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뭐 네. 답이 없잖아요. 답이 좀 지혜롭게 아니, 좀 답을 가족 행복하게 내놓으셨네, 좀 아름답게 유현상 씨도 그러면. 좀 예쁘게 살아가는 거고. 네. 한 청취자께서 크크 저도 남자지만 유현상님 답답하네요. 답답하죠. 네. 또 다른 분 유현상 형님은 말할수록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드네요. 크크. 예. 많이 드시죠 형님. 예. 가시기 전에 좀 뒤에 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분 제 마음을 참. 또 다른 아시는 청취자 분이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아닐까요? 산후조리 안 해주시는 시어머니는 모두 잘못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듯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것도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육아와 산후조리 정보도 많이 공유합니다. 시어머니의 선택도 중요하듯 며느리의 선택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이분이 생각합니다. 정확히 정답을 오늘의 말씀하신 결론이다. 거예요. 네. 우리 사이 달라졌어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꼭 하나 보태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산후조리 하는 거 무서워하는 그 산모들이 있어요. 친정이 상황이 안 돼서 시댁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산모들도 있는데 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정중하게 도와달라고 요청드리고 설령 시부모님들이 거절하시더라도 그걸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뭐 이거죠? 평행선을 달리고 계신데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요, 결론 아니. 난 거예요. 이거는 산모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네네 맞아요. 네. 문희옥 평행선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자가 다 끝났는데 왔어요. 유현상 씨한테. 유현상 씨는 시집살이 안 해보고 애 직접 안 낳아봤으면 말 삼가주세요. 산후조리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산모 몸과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분도 산후조리 당사자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또 한 분은 유현상 며느리 될 분 걱정됩니다. 또 김진영 씨한테 한 통 깔끔하게 왔네. 김진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유현상 씨, 김인영 작가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